막칠 때는 좀 많이 한다. 네. 아, 쌤. 건강을 위해서 이제. 자, 봅시다. 자, 구부러진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대칭 이동을 합시다. 대칭 이동을 합시다. 그래서 여기가 중간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가 지금 30도 30도일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를 똑같이 가지면서 30도인 선을 이렇게 그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이해됩니까? 네. 요거랑 요거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해서 얘를 넘긴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합을 구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이렇게 되고 밑으로 또 30도 이렇게 내리면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지게 자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맞나요 안 맞나요 지금? 원래는 이게 여기서 일로 다이렉트로 일직선으로 가면서 끝나야 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라고 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줬습니다. 그럼 얘랑 길이가 똑같으면서 여기에서 시작하는 변을 그려보면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겠죠 지금?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요렇게 요렇게 가시면 그러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요렇게 똑같아질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요렇게. 다시 어려운 거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60도고 여기 중간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길이와 여기서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인 점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인 점을 잡아서 이 길이까지 이렇게 세 개의 합의 최소를 물어봤다고요.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렸다가 여기 들려가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 합의 최소를 구하라 고 나와요.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 이쪽으로 넘겨줘서 이렇게 세 개의 합은 이렇게 세 개의 합이랑 똑같아서 일직선이 될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그 문제를 지금 변형해 놓은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얘가 중간이라고 했으니까 30도 30도입니다. 그럼 밑으로 30도인 거 그려주시고 이쪽으로 30도인 거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끝을 연결시키자고. 이 길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시작하는 걸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시면 요거랑 요게 똑같아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질 거니까 결국 이렇게 세 개의 합은 이렇게 세 개의 합과 똑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상황일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좌표 찾읍시다. 자, 여기가 0,4인 건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여기가 2야, 여기가 2루트 3이겠지.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2가 됩니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얘는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오른 왼쪽으로 한 칸 가준 이 점은 2루트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여기가 지금 60도입니다. 여기가 60도예요. 그럼 여기도 길이가 2고 여기가 지금 60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뒤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1, 밑으로 루트 3만큼 가면 4 마이너스 루트 3. 따라서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근데 문제 되게 어렵네요. 이거 5-20번. 자, 그 다음에 6-20번. 먼저 할게요. 하고 6회부터 쭉 해드릴게요. 적은 거 먼저 해드릴게요. 자, 6-20번 보시면 자, 이것도 같은 논리인데 지금 그림이 특이해서 조금 제대로 안 보일 텐데 자, 여기 들렸다가 여기로 가는 거리의 지금 최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리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는데요.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무조건 중심으로 한 다음에 반지름 2번 빼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원위의 점 사이에 있는 예를 들어 원밖에 한 점과 이 원 사이의 거리, 원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중심과 이 새끼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를 구하라고 하면 이 거리 구해서 반지름 더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중심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서 이것도 쌤이 지금 중심을 기준으로 세고 마지막에 반지름 2번 빼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거예요. 이렇게 원보단 점이 훨씬 쉬우니까. 그러면 여기 들렸다가 여기 가는데 제일 짧게 가려면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이거와 이거의 합이 일직선이 될 때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최소가 되려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셔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같게 만든 다음에 요거랑 요거의 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 2개를 빼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중심이 7,3이라고 했으니까 x축 대칭시키면 7,-3이 되고요. 여기 중심이 6,-5라고 했으니까 얘를 y는 x 대칭시키면 -5,6이 될 거고요. 요렇게 끝!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 구해준 다음에 반지름 2번 빼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렇게 x축 들렸다가 y는 x 들렸다가 가는 세 성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축 대칭 한번 y는 x 대칭 한번 해가지고 일직선 만들어서 일자로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끝나요. 근데 그림에서 그림이 지금 너네를 낳고 싶어서 일부러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렸거든.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았고요. 이 문제가 어려운 지점이 딱 그거야. 일부러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얘 넘겨서 일직선인 거 잘 아는데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애들이 절어. 근데 실제로 좀 밑에 안 지나고 여기 지나갈 때가 최소거든요. 위쪽. 그래서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꺾이게 그래프를 문제를 이렇게 문제 보자마자 헷갈리지 않게 X축 들렸다 가요. X축 들렸다가 가요. 그리고 Y는 X 들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확실하게 꺾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으면 아마 애들이 더 많이 맞췄을 거야. 근데 그림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워요. 애들이 어려워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 15, 16 볼게요. 자, y는 x 위의 점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b가 되고 점 b를 0,1 대칭시키면 c가 됐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래요. 자, 10번. 자, y는 x 위에 있는 점을 a,a라고 잡을게요. 얘를 a. 얘를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요.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래요. 그러면 야 y는 x 대칭이 쉽지. y는 x 플러스 1보다는 y는 x 대칭이 쉽습니다. 그러면 요 점을 얘에 대해서 옮기는 건 밑으로 한 칸씩 옮긴 요 점을 얘에 대해서 옮기는 것과 규칙이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보세요. 자 y는 x분의 1이 이렇게 있어요. 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a, i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그럼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는 공식이 없죠. 얘는 공식이 없죠. y는 x 플러스 1은 바로 한 방에 다이렉트로 못하고 y는 x만 자리 바꿔서 바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쉽냐면 얘를 밑으로 한 칸 내리고 얘도 밑으로 한 칸 내려요. 둘 다 밑으로 한 칸씩 내립니다. 이게 a, a였으면 이제 여기가 a, a-1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y는 x 대칭을 시켜요. a-1, 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로 한 칸 다시 올려줍니다. a-1, a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b, c라고 놓고 일반적인 풀이는 이렇습니다. 얘를 b, c라고 놓고서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며 얘네들의 중점이 얘 위에 있다라고 해서 b와 c를 a로 찾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울기가 1, 자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k 대칭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k 대칭은 일반화 시켜드릴게요. 요 점으로 x1, y1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얘기하면 일단 k만큼 밑으로 빼줍니다. x1 빼기 y1 빼기 k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대칭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자리를 x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x랑 x랑 구분할게요. 자리를 바꿉니다. 근데 요건 내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했던 이게 아니라 밑으로 k만큼 내렸을 때 바뀌는 점이죠. 그럼 다시 위로 뭐 하면 됩니까? k만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외워주셔도 좋아요. 잘하는 애들은 그냥 고등학생들 중에 안정적으로 1등급 맞는 애들은 요 정도는 그냥 외우고 가거든요. y는 x 플러스 k 대칭 쉽게 시키는 방법. 자리 바꾸고 앞에는 k 빼고 뒤에는 k 더해주면 됩니다. 자리 바꾸고 앞에는 k 빼고 뒤에는 k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야 봐봐. 자 y는 x 플러스 2대칭을 3,2를 이 새끼 대칭을 시키래요. 그럼 속도 차이를 좀 보세요. 자, 정석. 얘를 a, b라고 놓는다. 그러면 a 빼기 3분의 b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다. 하나. 중간 2분의 a 플러스 3, 2분의 b 플러스 1이 여기 위를 지난다. 2분의 b 플러스 1은 2분의 a 플러스 3 더하기 2. 그러면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3과 같고 a 플러스 b는 4와 같다.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주시면 여기가 4가 돼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6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둘이 더해주면 2a는 마이너스 2라 a는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5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 5다. 이게 지금 정석이에요. 이게 지금 정석입니다. 그럼 쌤이 방금 전에 알려줬던 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3으로 바꾼다. 2를 빼고 2를 더해준다. 마이너스 1,5가 된다. 요렇게. 요런 거 배우려고 학원 다니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답지처럼 풀면 내신 때 시간 부족해서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고 자주 나오는 상황 정도는
정리를 해서 전교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쌤한테 수업을 들어도 실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푸는 애들이 정교한 그러니까 일반계 기준으로는 한 정교 한 10등 안에 드는 애들 그리고 보인고 기준으로는 정교 한 3, 40등 정도 안에 드는 애들 정도는 이런 걸 알려주면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요. 실제로 자기들도 그렇게 푸는데 이제 그 밑으로는 이제 뭘 알려줘도 직접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좀 그리고 풀리기만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극상위권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풀리기만 하면 되지. 이거 풀 줄 아는데 요런 느낌이면 그러면 시간이 매번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뭐 예를 들면 복소평론 같은 것도 거듭제곱 해보면 되지. 뭐 안 풀리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거듭제곱 했을 때 회전했을 때 그 좌표들과 일치한다는 걸 이해하시고 써먹으시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것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면 되지. 인데 자주 나오는 식들은 얘는 뭘로 인수분해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런 작업들을 하는 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신 잘 따는 건 엄밀히 말하면 수학을 완전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많이 정리하고 많이 외워간 애들이 내신을 잘 봐요. 결국에는 다 타임어택이라서 그래요. 이게 시간만 있으면 똑같이 내신 시험도 모의고사처럼 100분 잡고 풀면은 이게 등수가 많이 바뀌어요. 실제로 똘똘한 애들이 좀 더 잘 보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다가 고등학교 때 떨어지는 애들 대부분이 다 맨날 그 얘기합니다. 시간수 뒤한 세 문제 날렸어요. 이거 계속 얘기해요. 그냥 고등학생들은 매번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너네들이 계속 이 파트에서 유명한 문제들 쉽고 빠르게 풀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계속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고등학교 때 중요해요. 그래야 압도적으로 등수가 나오고 그냥 1등급 문 닫았어, 뭐 2등급 문 열었어 이런 느낌 말고 그냥 4% 5% 정도 안에 들려면 옛날 9등급제에서 1등급이 될까 말까 하는 애들이 5등급제로 바뀌면 다 1등급이거든요. 안정적으로. 그 정도. 지금 쌤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은 원래 9등급제에서 1등급 맞는 애들은 이렇게 그냥 정리해주면 바로바로 혼자서 연습해보고 다음번에 요 상황 나오면 풀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정리를 해줬는데도 다음번에 또 몰라서 또 정리해주고 또 몰라서 또 정리해주고 이렇게. 근데 지금 고1 선생님 고1 맡은 애들이 이번에 여름방학 때 개강해서 1학기 때 3등급, 4등급, 보인고 350등 막 이런 애들 선생님 저기 한 학기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수업을 하나 깔았는데 이제 고1 여름방학 때 학원 옮기는 애들은 1학기 때 완전 다 조진 애들이거든요. 걔네들 수업하는데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정점 지나가는 직선과 바깥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최소값은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고 이제 시험에 이건 거의 매번 나와서 요걸 8번 풀이해줘도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8번 설명을 해줘도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못 풉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쁜 것도 있지만 머리가 나쁜 건 근데 그게 크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복습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갔다가 다시 시험에 나오면 또 틀리고 또 설명해주면 맞아 이거였지 하고 갔다가 또 틀리고 이게 복습 안 하면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요게. 근데 진짜 머리가 똘똘한 애들은 한 3번, 4번 정도 설명해주면 자기가 손으로 하지 않고 내 설명만 듣고 다음번에 풀기도 해요. 걔는 성적이 엄청 머리 좋은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걔는 가밀고에서 막 200등 하다가 이번에 전교 11등 했거든요. 근데 걔는 계속 다른 애들 때문에 혜택을 본 거야. 공부를 많이 하진 않지만 다른 애들이 계속 틀려주니까 앞에서 한 3번, 4번 듣고 어느 순간 딱 정리되면 이걸 또 틀린다고 나랑 같이 욕해주는 이거 저번에 그거잖아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욕해주는.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좀 머리가 진짜 많이 좋았을 때나 눈으로 보고 이해돼서 혼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풀 수 있지. 대부분 한 90% 정도는 직접 정리 안 하시면 무조건 또 틀리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의식적으로 정리하시고 계속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1등급이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와서 성적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외울 게 많아가지고 시간은 부족하고.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도 k만큼 밑으로 내릴 거예요. x1, y1을 k만큼 밑으로 내리고 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켜주니까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꿔주게 될 겁니다.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됩니까?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원래대로. 요렇게. 그래서 x1, y1. 그래서 못하는 애들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설명도 안 해줍니다. 어차피 안 쓸 거 알아서. 그냥 계속 기본적인 방법을 연습하라고 더 가르치지. 그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알려줘봐요. 어차피 안 해주니까. 그런 애들은 또 그런 애들 수업할 때는 저것도 안 해줍니다. 이런 거 정리도 많이 뭐 1부터 100까지 정리할 게 이렇게 있으면 한 뭐 40, 50 정도에서 보통 멈춰요. 이게 낮은 반 수업할 때는. 어차피 해줘봐야 안 해올 거 뻔히 아는데 괜히 막 이것저것 알려주면 헷갈리기만 하니까. 근데 너네들 정도 수준이면 지금 그래도 우리가 AP로 세 번째 반이거든요, 위에서. 근데 넌 AP 반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반인데 위에서부터 너네들 정도까지는 1등급이 무조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가서. 그래야 90에서 한 해에 5등급째면 한 해에 1등급 받는 애들이 100에서 150명 정도 되는데 학원 애들이. 그럼 위에서부터 세 번째 반이면 100명 안에 드는 건데 너네 다 1등급 맞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든. 고인 빼고. 고인고는 그렇게 못 나오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자, 요렇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이 되고 밑으로 k만큼 내린 새끼의 부호를 바꿨기 때문에 플러스 k가 되고 아까는 마이너스 k였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위로 k만큼 올려줄 거니까 여기는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생각보다 안 나오고 얘는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왼쪽을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왼쪽은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 풀 때 뭐 시너지 같은 문제집을 빨리 풀고 싶을 때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막 6, 70문제 이렇게 푸는데 거의 틀리는 거 없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거의 극상위권인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사용해서 풉니다. 목표가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던 거 a,a를 y는 x 플러스 1 대칭시키면 자리를 바꾸고 1 빼주고 1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 빼주고 1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b예요, b. 그 다음에 c는 0,1 대칭 시키래요. 자, 점대칭도 외워주세요. 점대칭. 이것도 더럽게 못해요. 이거 근데 고이고3 때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a, b 대칭. 자, 내용은 굉장히 쉬워요. 봐요. x1, y1을 어떤 점을 기준으로 대칭시키라고 얘기하면 그 새끼가 이 둘의 가운데가 된다는 뜻입니다. 얘네들의 가운데가 얘고요. 얘네들의 가운데가 얘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x1, y1을 a, b 대칭 시켰을 때 나오는 점은 가운데가 a가 되도록 절반 나누었을 때 a였으면 좋겠고 x는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2a-x1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의 가운데가 a가 됩니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a, b 대칭 진짜 중요합니다. 쟤는 그냥 문제를 좀 이런 특별한 유형의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건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점대칭.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을 2,3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 2,3 대칭 시킨 그래프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럼 바로 y 자리에 x 자리에 4 빼기 x를 집어넣어 주시면 x와 4 빼기 x의 가운데는 무조건 2가 됩니다.
그리고 y 자리에는 6 빼기 y를 집어넣어 주시면 이러면 따로 고민 안 하고 바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도로 치면 위에보다 아래가 진짜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모르면 답이 없어요. A, B 대칭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형의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A, B 대칭은 X자리에 X라고 쓸게요. X자리에 이렇게 쓸게요. X자리에 2A-X를 대입하시면 되고 Y자리에는 2B-Y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따라서 B를 0,1대칭 시키라고 얘기했으니까 B를 0,1대칭 시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새끼 2배에서 얘를 빼주시면 1-A가 되고요. 요 새끼 2배에서 얘를 빼주시면 1 빼기 A가 됩니다. 확인해보세요. 얘네들의 가운데가 0,1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요 새끼 2배에서 얘를 빼주고 요 새끼 2배에서 얘를 빼주면 바로 점이 나온다고. 물론 똘똘한 애들은 얘를 뭐 그냥 얘를 동그라미 정도로 잡고 동그라미랑 요 새끼를 더했을 때 0이 나온다고? 그럼 동그라미는 이렇게 돼야겠구나. 얘랑 얘랑 더해가지고 반 나누면 1 나온다고? 즉 얘랑 얘랑 더해서 2가 나오려면 A는 없어져야 되고 1을 더해주면 되겠네? 얘네 둘이 더해서 0 나오려면 A 없어지고 1도 없어져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바로 찾기도 하는데 보통이면 그냥 요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A, B 대칭이면 X자리에 2A-X를 집어넣는 거고 Y자리에 2B-Y를 집어넣는 거다. 요렇게. 자, 그래서 자, 마무리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의 넓이. 야, 너네 신발끈 들어봤어요? 신발끈? 네. 요거 증명하는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결과만 좀 외울까? 증명을 할까? 아, 내가 말실수한 게 그거였죠? 신발끈 3점으로 하지 말고 2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네 그때 했었죠? 그래서 기억납니까? 지금 문제에서 A,A랑 그 다음에 A-1, A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1-A, 1-A랑 이렇게 3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뭐 해주시는 게 좋다? 하나를 0,0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A랑 A를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내항곱, 외항곱 해가지고 2분의 1 해주시면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1 빼기 2a에서 마이너스 1 더하기 2a를 빼주시면 그래서 2 마이너스 4a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이게 지금 얼마여야 된다? 5여야 된다. 따라서 2 없어지면 1, 절대값 1-a가 5여야 되니까 1-a는 플러스 마이너스 5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또는 6이네요. 양수는 없냐? a는 1, 4분면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입니다. 따라서 a는 6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6,6 답은 12 이렇게. 근데 요 10번 문제 되게 중요해요. 이제 다 있네요. 다 필요한 거. 수투에서 도형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에서 많이 나오는 거 선대칭, 점대칭. 근데 선이 기울기가 1인 선이면 기울기가 1인 선이나 마이너스 1인 선이면 수직 이등분 된다는 걸 이용해서 구하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방법, 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A, B 대칭 시키라고 하면 가운데가 A와 B인 걸 이용해서 X자리 2A-X, Y자리 2B-Y 집어넣어서 풀면 좋다는 거 외워두시고 3점 줬을 때의 넓이는 하나를 0,0으로 바꾼 후에 내항곱, 외항곱 해서 뺀 다음에 2분의 1 하면 그게 넓이다. 대신 넓이는 양수여야 되니까 절대값이 붙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A값 구해주시면 문제 끝.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은 진짜 다 숙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수투시험 볼 때 여기 보인 거 빼놓고는 무조건 1등급이 나올 거예요. 요 정도를 쓰는 친구들은 요 정도를 쓰면서 편하게 푸는 친구들이 진짜 적습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같은 수업을 들어도 하는 새끼들만 합니다. 13번 보시면
자, 내부에 있는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형 길이가 4루트가 되는 직선이 두 개가 있대요. 자,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은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반지름 저기 편의 길이가 4루트 2가 된대요. 4루트 2. 반지름이 8이니까 이게 8이 아니, 지름이 8이니까 이거보다는 짧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일단 하나만 그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 2라 그러면 원에서 현은 무조건 중심에서 수선 내릴 겁니다. 현 나오면 무조건 중심에서 수선 내릴 거예요. 그럼 수직이 등분되니까.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2루트 2야. 그러면 여기도 16,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45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결국 갑시다. 요 선은 일단 어디를 지나간다? 이 마이너스 1,3을 지나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식을 세워주시고 중심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다. 2루트 2가 되는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게 2루트 2다 라고 하시면 기울기가 두 개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13번 틀린 사람 라에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15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2,1, 2,0이 있다. 직선 위에 점과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 q에 대해서 둘레 길이 최소 갖고 해라. 아, 이거 지금 아까 또 펼치는 문제요. 자, 2분의 1x. 자, 2분의 2,1이 있어요. 2,0도 있고요. 이게 b래요. 2,1이 있대요. 여기가 a래요. 자,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는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7이 되니까 2분의 5가 이쯤에 있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위에 p가 있고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자, y는 마이너스 x 위에 무엇이 있다? Q가 있습니다. AP, QP의 둘레 길이 최소 갖고 하래. 자, 여기 들렸다가 여기 오는 최소 갖고 하래. 그럼 여기는 1이니까 픽스죠. 고점. 그럼 뭐만 더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개만 더하면 되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고 누구는 또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는 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세 개의 합이 답이 되겠죠. 그럼 대칭 두 번만 하시면 되니까 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울기가 1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다 하셔야 돼요. 자, 요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아주시면 a 빼기 2분의 b-1이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수직이라서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운데가 어디 있어야 된다?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b 플러스 1이 여기 위에 있어야 됩니다. 2와 2는 x 플러스 5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 되고요. 2분의 a 플러스 2 되고요. 그리고 5를 더한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4는 5. 얘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새끼 정리하면 2b a 빼기 2b 12 12 2 마이너스 10. 따라서 둘이 밑에다가 2 곱해서 빼주시면
밑에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그러면 5b는 25가 되면서 b는 5라는 게 나오고요. b가 오면 a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가 0,5. 자, 그 다음에 이거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키면 자리도 바꾸고 보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0,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7 하고 여기 1, 답은 8. 오씨. 있구나. 8. 이렇게 됩니다. 문제 끝. 요거 시험 문제에 무조건 나온다고요. 이건 무조건 내심 100% 기출이라고 100% 기출. 들렸다 하는 거 최소. 넘기고 넘겨서 일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끝났나요? 하나 더 있지 않았냐? 끝났냐? 16번 넘었어요. 16번? 언제? 16번? 아 16번 맞죠? 16번 맞아요? 16번 틀린 질문한 사람 없는데? 뭐야? 아니 16번 남았는데? 16번? 공간아 16번 풀었어? 풀었어 못 풀었어? 어? 했어요. 풀긴 했어? 네. 그럼 됐네. 자 5회 12번 누나이 틀렸어요. 정말 틀렸어. 네, 야 그리고 아까 답지 뽑아오라고 그래서 뽑아왔는데 이 새끼들 또 왜 안 가져가? 이거 답지 못 받은 사람 왜 저래? 봤어. 내가 키가 커서 여기서 놓으면 그런 소리가 나. 자, 12번. 네가 185의 삶을 알겠니? 그게 매번 허리 굽혀서 허리가 아픈 내 삶을 알겠어? 자, 12번 보세요. 자, 마름모의 넓이가 8일 때 ABCD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마름모는요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름모는요 대각선이 직교하고요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이 2등분합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BCD라고 할게요. 편하게 잡을게요. 여기 1,1, 3,3이라고 잡으면 여기 가운데가 2,2입니다. 따라서 A와 C의 X좌표 A 더하기 C는 4가 되고요. B 더하기 D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네들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BC 빼기 A분의 D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름모의 넓이가 8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름모의 넓이가 8.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8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2루트 2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1,3이고 여기가 3,1이네요. 그림 좀만 이쁘게 그려드렸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이거 그림 예쁘게 그려서 그냥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넓이를 보구나. 자, 1,1이 있어요. 3,3이 있어요. 그리고 마름모래요, 마름모. 이런 식으로 마름모래요. 이렇게. 여기가 2루트 2고요. 여기도 2루트 2래요. 넓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2루트 2가 뭐죠? 넓이가 8이려면? 4루트 2래요. 4루트 2.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나머지 한 대각선의 길이가 8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4루트 2가 되겠네요. 4루트 2. 자, 여기의 길이가 4루트 2면 지난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거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몇 차이 나냐면 4 차이 납니다. 4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가 2,1이에요. 그럼 얘는 0, 그 다음 얘는 이쪽 오른쪽이지. 여기가 4, 여기가 0. 그 다음에 4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가 4, 여기가 0.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사각형은 실제로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A 다 제곱해서 하면 답은 32. 근데 이해됩니까? 얘 기울기가 1이고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가 지금 4루트 1에 그럼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가 지금 4, 4 나는 거라고. 그래서 얘 이렇게 식을 세워도 괜찮아요. C 빼기 A가 4고요. 그 다음에 D 빼기 B가 4고요. 근데 더한 것도 알아요. A 더하기 C가 4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D도 4래요. 이렇게 해서 연립 하시면 4,0,0,4 이렇게 나옵니다. 4,0,0,4. 자, 그 다음에 14번. fx는 4, gx는 4랑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조식은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gx가 된대요. 직선을. 그래서 fx가 4랑 만나는 거랑 gx가 4랑 만나는 걸 합쳐주면 6이 되고요. 두 직선과 y축으로 이루어진 넓이가 18이래요. 자,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하나 잡아놓고 풀게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4가 되는 두 새끼 4가 되는 두 새끼 여기랑 여기가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이 알파 베타의 가운데가 이거인 거라는 생각 드나요? 그래서 여기 3,0 지나갑니다. 이해돼요?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요거랑 요거랑 지금 똑같은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래서 대칭축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마치 절대값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가운데가 센터잖아요. 그 센터가 3이라는 걸 지금 알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넓이가 18이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가 18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2여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했으므로 y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선의 이름은 y는 3 증가할 때 6 증가했습니다. 2x 빼기 6이에요. 그럼 4가 되려면 여기가 5,4라는 걸 알 수 있고 3이 센터니까 여기는 1,4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높 하시면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답은 8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뭐만 그래프 그려가지고 x축 대칭 시키면 얘네들의 가운데가 대칭축이 된다는 생각만 좀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겠어요. 17번. 자, 3,2 B A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자, A를 Y는 X 대칭 이동시키면 2,3이죠? 이게 OAB의 무게중심이래요. 0,0과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점 요 새끼의 무게중심이 얘래요. 3시 더해서 6 돼야 되니까 여기는 3이 되고요. 3시 더해서 9 돼야 되니까 여기는 7이 되겠네요. 무게중심은 이렇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이렇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얘입니다. 이렇게. 자, OA의 연장선과 P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가 Q, Y는 X, 점 B를 Y는 X 대칭을 또 시키래요. 7,3 이걸 뭐라고 하자고 했냐면 Q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문제에서 P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OA랑 PQ가 만나는 걸 R이라고 하고 아우씨 말 더럽게 만들지 말. 요거 자 아유 0,05 그 다음에 3,2 A 3,7 B 그 다음에 2,3 여기 P
그 다음에 Q 7,3 7,3 여기를 Q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누구랑? OA의 연장선과 요거랑 그 다음에 PQ가 만나는 점 요거 Y좌표가 3인 점 Y는 3분의 2x Y좌표가 3인 점은 2분의 9,3이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R, 여기 R. PA의 연장선과 OQ가 만나는 점을 S, PA의 연장선과 OQ가 만나는 거 여기를 S라고 했어요. S. 그랬을 때 QRS의 넓이를 구하래요. QRS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변은 2분의 5가 되고요. 자, QRS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밑변은 2분의 5가 되고 높이는 이 점의 Y좌표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 선의 이름은 Y는 7분의 3X고 그 다음에 요 둘을 지나가는 선의 이름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2,3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5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하면 7분의 10x 5 x는 2분의 7 x가 2분의 7일 때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y는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에서 이거 빼면 2분의 3이 되네요. 2분의 5 곱하기 2분의 3 4분의 15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5 8분의 15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와 근데 이건 진짜 나쁘다 문제가. 그냥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만 뒤지게 하라는 건데 뭔가 특별한 것도 하나도 없구만. 야 김채린 나는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너는 뭐하냐? 너 17번 풀었냐? 너 오늘 9시에 남아서 이거 17번 푸는 거 내가 지켜볼 거야. 점을 지금 몇 개 구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점을 7개 구했는데 너는 자?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너 눈 감고 쉬고 있어? 나만 고생하고? 이렇게. 아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계속 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18번. 열이 좀 받으니 에어컨을 잠깐만 켤게요. 자 18번 보시면 자 OAB를 X축의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OAB를 오른쪽으로 조금씩 옮기래요. T만큼 이런 식으로 옮기래요.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오각형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더 넘어가면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오각형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더 많이 넘어가면 삼각형이 되긴 할 건데 이 삼각형 겹치는 넓이보단 요 오각형 넓이가 더 커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최대가 되는 것 요쪽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는 넓이와 줄어드는 새끼가 서로 똑같아질 때를 찾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바로 10을 구할게요. 처음에 오각형식 구할게요. 빨간 걸 기준으로 여기가 t,0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t만큼 옮겼으니까 얘는 t,5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 큰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랑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25고 거기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5 빼기 t고 여기도 5 빼기 t입니다. 2분의 1 5 빼기 t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y좌편 찾아야겠네요. 자 마이너스 5 플러스 t, 0과 t, 5를 지나가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해주시면
y는 기울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기울기는 1이죠. 요거 기울기 지금 1입니다. x 빼기 t 더하기 5라서 그래서 x 더하기 5-t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5-t가 돼요. 여기가 5-t. 그러면 여기가 0,5니까 둘이 빼주시면 여기가 t가 됩니다. t. 따라서 1대 1대 루트 2라서 여기는 루트 2분의 t, 여기는 루트 2분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분의 t의 제곱 이렇게 돼요. 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주시면 문제 끝. 요 이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주시면 문제 끝. 자, 그래서 구할게요.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3t제곱 빼기 10t 플러스 5t 플러스 5t 그 다음에 2분의 25 없어지고요. 오, 없어지네요. 그러면 대칭축은 마이너스 2 a분의 b입니다. 2분의 3 3분의 12 꼭지점에 x좌표예요. 3분의 12 꼭지점에 x좌표예요. 그래서 3분의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9분의 100 플러스 3분의 50 이렇게 그래서 4분의 25 자 마이너스 9분의 75 더하기 9분의 150 따라서 답은 9분의 75 약분되네요. 3분의 25 3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끝. 지금 뭐 했다?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t에 관한 함수식으로 세웠다. 그러려면 요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45, 90, 45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빼고 45, 90, 45 얘 왜? 얘 1이고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수직입니다. 여기 45, 45, 90도인 즉 요 삼각형의 넓이를 제외해 주시면 2차 함수 나오니까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사회 19, 18, 17 야 오늘 풀이 다는 못할 것 같으니까 숙제는 7, 8회 해주니까 지금 다 소화가 안 되네. 7, 8회 다음 주까지 숙제 대신 앞에 거 정리 잘 해오는 게 숙제. 3개 말고 2개만 해오세요. 네. 자 19번 19, 18, 17까지 할 수 있다. 19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1, 마사를 지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 중에서 x축에 접하지 않는 원을 C라고 하자. 원 C를 움직이는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19번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대요. 하는 거 맞나? 원씨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씨가 하나 더 하나 더 쓴 거 맞나? 자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원의 중심은 여기 이 원 위에 있는 게 바로 요 원의 중심이 될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어도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는 원이 나오고 여기가 중심이어도 이렇게 원을 지나가는 원이 나오고 이 점을 지나가는 그 다음에 1, 마사 1, 마이너스 4 여기를 또 지나간대요. 아이씨 1, 마이너스인데 자 1, 마이너스 2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원위의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1, 마사 여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긴 원위의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은 여기랑 여기 두 개일 겁니다. 이렇게 근데 X축에 접하면 안 된다고 한 거 보니까 얘 말고
얘 찾으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럼 두 번의 교점 찾아주시면 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는 원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의 제곱은 4라는 원의 교점 찾아주세요. 두 식을 빼면 됩니다. 빼면 4x 4y 8y 마이너스 4y 4 16 마이너스 12는 0. 즉 y는 x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y 자리에다가 x 빼기 3을 집어넣어 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사라지고요.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2 이렇게 됩니다. x제곱은 1이 됩니다.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오른쪽 말고 왼쪽 구하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4 마이너스 4네요. 요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점과 요 새끼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원점과 요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심까지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2를 빼주시고 반지름 2를 더해주시면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루트 17 마이너스 2가 최소값, 루트 17 플러스 2가 최대값. 둘이 곱하면 17 빼기 4 답은 1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야 지금 이거 너네가 이 정도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아니 요거를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나? 그러니까 아이씨 한 5명 빼놓고는 어떡하지?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해줄까? 아이씨 빨리빨리 하자니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천천히 하자니 플러스 맞춘 사람 19번. 너 혼자야? 자 보세요. 근데 원의 방정식을 애들이 진짜 다 어려워해서 지금 어느 순서로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느 순서로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얘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1, 마사를 지나가는 1, 마사 이렇게 풀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얘랑 얘를 지나가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대요. 그런데 x축과 접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중심이면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이렇게 원이 생기겠다. 얘를 지나가는 원 하나. 근데 x축에 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 원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지나가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2고 여기서부터 2인 요 점이 바로 마일, 마이너스 4라는 점이겠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얘네 둘을 지나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다. 요렇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원 말고 요 원이다. 그래프로 해서 그러면 요 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얘기했다. 도현아 요거는 구할 줄 아나? 어떻게 하면 여기 제일 가까운 애, 제일 먼 애를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원점과 한 점 사이의 거리? 그 점이 뭔데? 원점인데 여기가 원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서 반지름을 빼주시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최대값. 이게 요거는 야 이거는 이해
하시고 기억하셔야 되죠. 원위의 점과 박점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 원위의 점과 박점 사이의 거리 최대 최소. 이 문제 상황이 조금 어려워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요거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원위에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점이 하나 있는데 제일 가까운 점, 원점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중심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최소값은 D-R, 요게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D 플러스 R, 요게 최대값. 여기서 말하는 D는 중심과 박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그래서 0,0과 요 세 개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니까 루트 17 빼기 2, 루트 17 더하기 2 둘이 곱하면 17 빼기 4 이렇게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라고. 근데 요 원 찾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고. 요 원 찾는 게 얘네 둘을 지나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중심이 여기랑 여기인 거 보이실까요? 이 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요렇게 봐야 너네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요렇게 설명을 했는데 쌤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지나간다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요렇게 그리면 중심은 이 위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중심 또한 요렇게 지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라고. 그래서 여기와 여기만 중심이 될 수 있겠고 x축과 접하지 않는다 했으므로 여기가 중심이겠다 라고 해서 원과 원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요렇게. 근데 지금 얘는 문제 자체가 예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딱 2 차이 나고 여기도 x축까지 2 차이 나고 x축 이것도 2 다 2씩 차이 나가지고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 아니면 여기겠구나 라고 바로 보셔도 괜찮다고. 이렇게 속도가 예쁘게 나와서 18번. 자,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D. D를 지나는 직선 M. 그럼 점 D 찾으면 되고 3,12가 D입니다. 3,12. B와 C를 2대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B로부터의 거리가 2고 2대3인 거예요. C까지가 3. 그래서 3,12가 D고 그 다음에 BC 됐고 D를 지나가는 직선 M이 원점을 지나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3,10이었으니까 y는 3x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4x라는 직선이 되겠고 y는 4x랑 0,12와 2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B를 1대5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5,2가 됩니다. 5,2. 그래서 교점을 찾아주면 C와 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F는 5와 D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물어봤네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5,12가 있는데 0,12가 있고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1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6분분하면 한 칸당 2라서 여기가 5,2가 됩니다. 따라서 요선과 요선의 교점을 찾아서 요거 대 요거가 몇 대 몇이고 요거 대 요거가 몇 대 몇인지를 찾아달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교점 찾는 거야 쉽죠? 얘 이름은 0,0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이니까 y는 4x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얘 이름은 5 증가할 때 마이너스 10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 줬네요. 12니까 플러스 10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같다라고 놓으면 여기가 2,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봤으면 좋겠어. 얘와 얘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2대1인 거고요. 2대1. 그 다음에 얘와 얘의 비율은 얘와 얘의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는 2대3이라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거리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한 선분의 길이의 비율은 x좌표의 차이와 y좌표의 차이를 이용해서 풀자. 그래서 0,0 2,8, 3,1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칸 x좌표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0, 2, 5니까 2대3 x좌표만 가지고 바로 무엇을 찾자? 비율을 찾아내자. 길이를 안 구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기울기가 음의 정수고 3,4를 지나가는 직선 L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와 B라고 할 때 OAB의 넓이는 25더라. OAB의 넓이는 25더라. 자, 그 다음에 L1과 수직인 직선 L2가 AB, OB와 만나는 교점을 PQ라고 하자. 삼각형 PQB의 넓이가 OAB의 넓이의 5분의 1이라면 L2의 y절편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3,4를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음의 정수인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새끼의 넓이가 25래요. 25래요. 자, 25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봅시다. 기울기가 1이면 여기가 7,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7일 겁니다.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상황 먼저 찾아버립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7 곱하기 7, 49죠? 반으로 나누면 넓이가 25가 되지 않죠? 그러면 1은 아니네요. 그럼 2 볼까요? 2. 기울기가 2면 여기가 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기울기가 2면 3칸 0,10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네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요거네요. 선생님 왜 갑자기 느닷없이 x절편이랑 y절편을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찾았죠?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정수는 대입해서 찾아주시는 게, 규칙을 추론해 주시는 게 맞아요. 이걸 기울기 m이라고 해가지고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도 당연히 되지만 이걸 y는 m x 빼기 3 더하기 4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x절편 마이너스 4 n분의 4 3 마이너스 n분의 4고 그 다음에 x절편이 3 마이너스 n분의 4고 y절편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n 더하기 4라서 둘이 곱해가지고 2분의 1 하면 25 된다 해가지고 m값을 구해도 되지만 이렇게. 근데 음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지금 4의 약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기울기가. 왜냐면 여기가 x좌표가 정수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4인가 정도만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찾았어요. 넓이 25 되는 직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1과 수직인 L2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L2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인 직선이겠지. 그게 AB와 만나는 점, OB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어요. 여기가 X절편 A, 얘가 Y절편 B,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직선이 AB와 만나고 OB와 만난다고 얘기했으니까 OB와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AB랑 만나는 게 P라 했고요. OB랑 만나는 걸 Q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삼각형 PQB의 넓이가 삼각형 OAB의 넓이의 5분의 1이래요. 그럼 여기가 지금 5죠? 야, 이 새끼랑 닮은 거 보입니까? 요 새끼랑 지금 닮은 거 보여요? 중딩 때 많이 했던? 그러면 넓이 B가 5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길이 B는 몇 배? 루트 5배가 될 겁니다. 여기가 지금 루트 5라는 걸 준 거예요. 여기가 5니까 여기가 루트 5라는 걸 준 겁니다. 그럼 루트 5예요. 루트 5예요. 기울기는 2분의 1이에요. 짜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는 거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루트 5고 2분의 1이니까 x좌표는 이만큼. 그래서 P와 Q의 차이는 여기랑 여기는 2 차이 나고 여기와 여기는 1 차이 나는 상황이라고. 자, 그래서 L2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L2의 y절편. 그러면 자, 여기 빗변의 길이 보면 그냥 끝나는구나. 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야. 자, y절편 요거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거. 그럼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 길이가 얼마? 5루트 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루트 5죠? 그러면 1대 루트 5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5겠죠? 그럼 여기 y절편은 5 해서 문제가 끝나겠네요. 이렇게 닮음으로. 고등학교 때 닮음을 잘 쓰셔야 저기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인 요 시험, 도형의 방정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걸 무조건 식으로 다 조지면 생각보다 계산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닮음 같은 거를 잘 사용해서 지금 얘 수직인 거 긋자마자 요 그림도 닮음 대표 그림이잖아요. 선생님 몇 개 그려드릴 테니까 고등학교 때 나오는 것들도 수능에도 닮음이 나옵니다. 2년 전 수능에 지수함수에서 요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렇게. 이거 뭐 쓰라는 문제입니까? 요런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요런 도형이. 이것도 닮음 쓰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다 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수능에도 닮음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요런 류의 문제를 보시면 그림이 자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요런 류의 그림을 보시면 아 얘는 다 닮음으로 푸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닮음 대표 그림들. 그래서 요 그림 그리자마자 아 이건 닮음 문제, 넓이비 닮음비, 닮음비 넓이비, 길이비 넓이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조지면 간단하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y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빗변의 길이 비율 이용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숙제는 7, 8회까지고 6회까지 다 한 사람들 퇴근하시고 시험 잘 반성하고 퇴근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오답 정리도 좀 하시고